여러분, 자본주의는 좋은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투자는 좋은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전국민 필수 영상 제2탄입니다. 전업투자 이렇게는 하지 말자 라는 영상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 김수현 씨의 논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전업투자자라는 거는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길게 일해봤자 40년 일을 하고 그 후에 또 4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나? 전업투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하든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든 그 후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구직을 하든 결국은 개인 전업투자로 귀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이제 이분이 전업투자 매매방을 3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충격적인 결과를 이 논문에 적었었죠. 그래서 1탄에 그런 내용을 좀 올렸습니다. 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 매매방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전업투자를 한다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저한테 쇼킹했어요. 네, 그렇죠. 아니, 본인도 본인의 일에 떳떳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저한테는 그 투자 수익이 사실 노동 수익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노동이라는 거는 특히 회사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그 남이 특히 이제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저도 할 수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중학생, 고등학생을 안 쳐도 걔도 거의 비슷하게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으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이렇잖아요. 일단 제가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거를 안 쓰고 아껴가지고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내역대로 투자한다는 용기가 이제 저한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심리적인 편향이 저를 괴롭히는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투자 수익은 제가 이제 순전히 번 게 많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노동 수익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랑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거 이런 거를 떳떳하지 않게 여긴다. 이런 마인드셋으로는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특유의 좀 이제 돈, 자본주의, 불로소득, 투자에 대한 그 이중성. 저 불로소득 버는 놈들 나쁜 놈들. 근데 나는 사실 벌고 싶은데 돈 많은 놈들은 뭔가 나쁜 놈들일 거야. 근데 그래도 나도 돈이 많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일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보면서 이 돈, 자본주의, 불로소득에 대한 건전한 마인드부터 일단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절대악과 가장 근접한 놈들 마크스와 엥겔스, 네, 그 마크스의 생가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트리어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정말 불쾌했죠. 이 불쾌함을 제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생가를 보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에휴. 네, 저에게는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물론 자본주의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좌파, 우파,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문제가 많죠. 그래도 저에게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절대 선에 가장 근접한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맞게 생활을 하려고 저는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돈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는 좋은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투자는 좋은 겁니다. 불로소득은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업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방에서 보니까 뭐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막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얻는가? 전문가, 리딩방, 언론, 신문 뭐 이러고 있는데 제발 좀 정보 매매 그거 좀 하지 좀 마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다 한참 늦은 정보입니다. 이미 큰 손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그걸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야, 그 회사 사장이 그렇던데 이거 무조건 오른데 막 대박 프로젝트가 있대 가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그 사장이나 직원들 정보도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마 사장이 그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주가에 반영되어 있나 그거는 사실 그 사장이나 직원들도 모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바이오 기업이 뭐 퍼가 200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기대가 벌써 이 기업 안에 주식가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솔직히 하나 성공해도 티도 안 납니다. 이미 주가에는 이런 프로젝트 200개를 성공한다는 거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그냥 묻지마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왜 올랐는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최근 한 달, 석 달 동안 얘가 막 오르고 있다. 그럼 나도 들어가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잘 안 풀리면 손절을 빨리 하고 잘 되면은 이제 모멘텀을 타가지고 돈을 왕창 먹는 그런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 찌라시 또는 뭐 이런 세력 급등주 급소의 전기 누설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전기 누설을 당신하게 하겠습니까? 왜 하는지 여기 이유가 나오죠. 99만 원 상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남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남들의 정보는 다 틀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사장님도 모르는 주가 변동. 이것도 논문에 나오는데, 우리 회사 주식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러면 사장실에서 전화가 온대요. 어이, 야, 김연아, 도대체 우리 회사 주가가 왜 오르는 거야? 라고 사장이 물어본다 이겁니다.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김연아 씨도 모르고, 그럼 이제 끼우끼우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저 사장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장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가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고요.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주식이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구글에서 사장님이라고 치면은 이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은 뭔가 이상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에 무슨 작전 세력이. 그리고 걔네들이 내가 벌려고만 하면 와가지고 저를 개패듯이 패고 제 돈을 훔쳐간다. 이런 굳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면 그냥 남 탓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내가 바보야보다는 어떤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내 돈을 훔쳐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작전 세력 얘네들이 뭐 신입니까? 당신이 들어가는 주식마다 들어가가지고 당신 돈을 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물론 작전 세력이 한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있을 건데 그들이 개입한 주식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고요. 2,000개의 주식을 걔네들이 전부 다 매니저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작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뭐 생부자이겠습니까? 생부자면 작전을 안 하겠죠. 그냥 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말 꺼림칙해. 나는 작전에 당하기 싫어 하면은 작전 개입이 불가한 전략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동적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중장기 모멘텀. 예를 들면은 뭐 1년 동안 계속 오른 그런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작전 세력이 1년 동안 주가를 오르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할 텐데. 또는 뭐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형주에만 투자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작전 세력이 삼성전자 작전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작전을 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2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전 세력이 팀아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 다시 한번 당신에게는 좋은 정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 같은 게 와가지고 덥석 들어가서 작전 세력이 당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언론 같은 거 안 보고 주식 뉴스 하나도 안 보고 투자 잘하고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작전 세력의 심리 몰라도 됩니다. 다른 전략을 쓰면요. 자, 4번. 네, 모든 중독은 해롭습니다. 사실 게임 같은 것도 매번 그냥 이기는 게임보다는 이기고 지는 걸 되풀이하는 게임이 중독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죠. 아무래도 맨날 이기면 지루하니까 중독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5승 5패, 6승 4패, 4승 6패 이런 게임들이 되게 스릴이 있죠. 야, 이겼다. 그게 훨씬 더 기쁘잖아요. 지면은 아이고 하다가 또 이겼다. 이기는 거에 짜릿함. 예, 그래서 이제 이 매매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하면 끄떡끄떡 한다고 합니다. 이 주식 매매하고 사고 파는 게 스릴 있고 벌면 예 하고 이제 깨지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매매 중독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독은 어떤 중독이든 사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두뇌가 바보 같아가지고 심리적 편향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사실 깨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장중에 주식을 쳐다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HTS를 절대 키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을 자주 하진 않죠. 반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반년에 한 번 그때 한번 HTS 들어가가지고 졸라게 산 다음에 곧바로 HTS 승전으로 빠져나옵니다. 다 20분, 30분 만에 끝나고요.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단타 전략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HTS에서 붙어가지고 막 진짜 직접 사고 팔고 이 단타는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중에서 그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의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은 무조건 시스템 매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얘가 내 전략대로 사고 팔게 그렇게 만드는 그거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스템 뭐 만드는데요? 저 코딩도 못해요. 프로그램? 그게 뭐예요? 네, 모르시면 그냥 단타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장중에서는 아무리 IQ가 200이었더라도 장중일 때 들어가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탄, 2탄 합쳐가지고 전업투자 10개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1번. 전업투자는 그 은퇴한 그 후부터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일과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딱 은퇴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신내림이 와가지고 저희가 주식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훨씬 전부터 투자를 연습하고 연마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거를 하면서 돈, 자본주의, 투자, 불로소득에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왜 양심에 찔려? 네, 양심에 찔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이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좋다. 절대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요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투자의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죠. 워렌 버핏이 don't lose money. 그리고 이제 넘버 2가 don't forget rule number 1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의 목적은 손실의 최소화입니다. 손실의 최소화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쩌다 수익이 같이 따라오는 거고 반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수익을 막 원하면은 막대한 손실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맥락인데 특히 개별주를 하실 때는 한 번 거래에 자산 1% 이상을 걸지 않는다가 아니라 잃지 않는다죠. 네, 그 자산 1% 이상을 베팅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자산 10%를 베팅을 했다면은, 네, 그 자산이 10% 떨어질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총 자산 대비 1%만 잃는 거죠. 손절매는 무조건 하는 거고,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생상품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승률 100%는 어떤 게임에서 어떤 운동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실은 필연적인 것이고 여러분 투자 사업의 필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사업할 때 급여 나가듯이 원자재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투자 손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정보 투자 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께 절대 안 옵니다. 9번 작전 세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 바빠요.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제발 직접 백테스트를 한 투자 전략 그게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시작하시도 맙시다. 백테스트 어떻게 하나요? 젠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지스톡 젠포트 거기서 많은 전략을 테스트할 수 있고 하루 2개 백테스트는 무료입니다. 자,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죠. 전 국민이 봐야 되는 필수 영상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웃겠지만 저는 지금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업투자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거를 느끼셨다면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